미적분원 수열의 극한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단원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 제2단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잘 따라오고 있었나요?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도 처음에는 극한 뭐 좀 따라갈만 했는데 중간에 계산을 한다거나 특히 마지막 급수에서 등비급수 그놈의 도형 이야기 좀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단원에 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함수의 극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배워오고 있던 이 수열의 극한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 이야기하고도 유사하니까 물론 때로는 수열의 극한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 함수의 극한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냐면은 수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 부분집합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열의 극한에서 쓰던 아이디어가 또는 그 풀이 방법들이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수열의 극한은 수열들에 대해서 극한, 리미트를 구해보는 것이었고요. 함수의 극한은 함수에 대한 리미트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적는 것이 될 거예요. 함수니까 대상이 되는 식은 fx, 수열은 an이었고요. 이 fx에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재미난 부분,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이 a라는 거, a가 뭘까요? 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실수의 값으로 가는 것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수열과 함수를 조금 비교 정리를 한 다음에 함수 극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x가 a로 간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열과 함수의 비교. 살짝 올리고 염색 좀 하고. 자, 수열이 있고요,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열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뭐 등차 등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수열은 an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떠오르겠죠. 함수는 y 꼴 fx 이런 모양들. 자, 이런 수열과 함수들에 대한 변수, 변화하는 값은 수열에서는 그 변수의 기호는 n이고요. 함수에서 변수의 기호는 x입니다. 그리고 이 n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n은 수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수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함수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의역 구간에 제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각각의 변수가 자연수와 실수이다 보니까 이 변수, 때로는 뭐 정의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함수에서 쓰는 용어긴 하지만 이 변수 값의 수체계 때문에 가지는 기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기하, 쉽게 얘기하면은 생김새, 모양, 그래프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좌표 평면에서 보면은 자연수에 대응되는 값들을 보는 거죠. 자연수 1에 대응되는 a1을 본다거나 자연수 2에 대응되는 a2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뤄오는 게 수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열은 점의 모양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래프가 찍혔었죠. 이렇게 등차 수열이라면 이런 식으로 찍혀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함수는 일반적으로 선입니다. 선. 모든 실수다 보니까 자연수처럼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게 아니라 이 빼곡하게 있는 무수히 많은 x값들에 대응되는 그러한 값들 해서 연결한 무수히 많은 점들이 연결하는 이런 선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점의 형태를 다른 말로는 이산의 꼴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산이란 건 뭐냐면은 남북 무슨 가족? 이산 가족.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선은 일반적으로는 연속의 개념입니다. 연속성?
선을 일반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 연속. 물론 그 선이라는 게, 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때로는 함수 fx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 한 구간만, 이 경계가 되는 어떤 실수의 값만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쭉쭉 이어지고 있는 형태, 이런 연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성질들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이제 극한에서는, 수열의 극한은 항상 양의 무한대에 대해서만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수열의 극한 다룰 때는 무조건 리미트 n 무한대였다고요. 요거 쌤 잘못 적었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수열은 무조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함수는 무한대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정의역의 값들, 변수의 값이 모든 실수, 이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오른쪽 끝으로 가는 양의 무한대뿐만 아니라 음의 무한대도 다루게 되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임의의 실수 A로의 극한이란 걸 다루기도 합니다. 뭔가 좀 생소한 개념이죠. 실수 A로의 극한을 다루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 나왔냐면은 이런 수열과 함수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그 근본적인 차이는 변수의 수체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실수로 접근한다는 거 이어서 마저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는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 계산의 방법 이야기예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했던 방법은 수열의 항들을 나열하여서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항들을 나열하여 극한을 추측했습니다. 그냥 흔한 말로 생노가다를 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수열의 극한 계산을 했었죠. 그 안에는 이제 부정형 풀이도 있었고요. 거기서 말한 부정형이란 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런 계산에 의하여 수열의 극한을 다뤄왔다면은 함수의 극한을 보는 방법은 좀 비슷한데, 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항들, 해당되는 치역값들, 대응되는 값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땐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하여서 그 생김새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한을 추측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초반에는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한을 한번 찾아볼 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함수 극한의 기본 성질을 바탕으로 한 계산 풀이를 쓸 거예요. 여기에도 수열처럼 부정형이 있는데, 수열에서 성립하던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또 다른 부정형의 꼴이 나올 겁니다. 요 부정형 함수의 극한에서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수열에선 다루지 않던 부정형 형태이다 보니까 여기선 중요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거는 뒤 이어서 마저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초반에는 함수의 극한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려고 해야 될 거예요. 먼저 수열의 함수의 극한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계산하기에 앞서 함수의 극한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에 대하여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x가 a로, 실수 a로, 어떤 실수값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대응되는 fx의 값이 라지 L이라는 값에, 라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지 L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기호로 작성하면 이렇습니다.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리미트 누구에 대하여? fx란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리고 함수다 보니 수열과 다르게 x가 누구? a로, 실수 a로 가까워진다 라고 작성하고 이것을 라지 L이다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풀어서 쓰면은 때로 이렇게 적기도 해요. x가 a로 화살표 쭉 간다고요. x가 a라는 값으로 가까워질 때 대응되는 fx의 값은 라지 L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함수 극한에서의 수렴하는 경우의 기호 모양이에요. 이쁘지가 아니하군요.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되는 걸. 자, 요거 L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L이라는 값을 우리는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자, 이처럼 함수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처럼 함수는 수열의 극한처럼 변수의 값들을 양의 무한대나 또는 음의 무한대로 보내기도 합니다. 실수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지만 그 실수의 값을 계속 증가시키거나 계속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은 이제 문제풀이에서 언급할 거고요. 그래서 x의 값의 변화는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나 또는 어떠한 실수의 값으로 가까워지는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극한의 결과는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 실수의 값에 가까워지는 수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발산, 계속 감소하는 발산이 나옵니다. 이 발산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발산입니다. 진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변수가 두 종류, 극한의 결과도 두 종류가 나오니까 총 2 곱하기 2, 네 가지의 케이스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변수는 언제나 양의 무한대로만 가니까 수렴 아닌 발산 두 가지만 있었다면은 함수 극한에서는 2 곱하기 2, 총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유형을 하나하나씩 다 다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함수 극한에서 유형 1, 유형 1번 x가 실수 a로 가까워질 때 수렴하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의 극한은 첫 번째, 초반에는 그래프를 이용하여서 극한을 구해볼까 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할 겁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은 누구에 가까워지는가를 찾는 작업이라고 했죠. 함수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조금 더 극적으로 그래프를 그릴게요. y=꼴 fx라는 어떤 임의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x의 값이 a로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여기에 실수 a가 있어요. x가 a로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x한테는 a를 기준으로 a보다 큰 값을 가지는 동네, 색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보라색 하시고요. 그리고 x가 a보다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x가 a보다 작은 동네겠죠. 여기가 x가 a보다 큰 동네겠죠. 자, x가 a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양쪽에서 a를 향하여 접근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x가 a보다 큰 곳에서 x가 a보다 작은 곳에서 접근하는 모양. 자, 그러면 그때
대응되는 값들은 어떻게 바뀌는가,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대응되는 값들은, 지금 선생님이 긋고 있는 이 선의 의미는 뭐냐면은 가로인 x축에 대응되는 값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x가 a로 큰 값에서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값에 대응되는 것들이 점점 변화해가는 모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응되는 y 값들의 변화들도 같이 덩달아서 대응시켜 본다면은 y는 fa 값으로 점점 작아져 간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x가 a로 점점 증가해 가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대응되는 값들이 점점 증가한다면은 y의 값들도 fa를 향하여 변화해 가고 있죠. 커지고 있죠. 지저분한 선 좀 지우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함수 fx가 x가 a로 갈 때 fa란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극한은 fa와 같다. 물론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선생님, 그냥 x에 a 대입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뭐 그렇다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영 틀린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를 통해서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왜냐면은 함수에 따라서는 이 fa의 값이 x = a에 대응되는 부분의 값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fa란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fa란 것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때는 어떠한 라지 l이란 값만 적도록 하고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정의역에 a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방금 수정한 그림처럼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극한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x가 a로 가까워진다이지 x가 a가 된다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x가 a로 가까워진다의 의미가 극한이고, 이 x가 x 화살표 a의 의미는 x가 a가 된다 의미는 틀렸고요. x가 a에 가까워진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가까워질 때 대응되는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는가를 보는 거니까 x에 대응되는 값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도 a에 대응되는 fa의 값이 이렇게 다른 곳에 정의되어 있다 하더라도, fa 이렇게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극한은 fa가 아니라 이 xy의 값, a보다 큰 값들, a보다 작은 값들 범위에서 대응된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 L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명확하게 정리되는 느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그냥 이 그래프를 보고 관찰한다라는 거, 문제들을 통해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예제 문제고요. 다음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풀어라고 합니다. 물론 뒤에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프를 이용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1번에서는 함수 fx가 x제곱 빼기 3x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인수분해의 결과 x 빼기 3이니까 그려줍시다. 이렇게 0과 3을 근으로 가지는 아랫블록 2차 함수. 오케이? 그때 x가 1에 가까워진다. 그럼 1은 0, 1, 2, 3 해서 여기쯤 있겠네요. 1.
1로 가까워진다는 거는 그래프 왼쪽에서 쪼르르륵, 오른쪽에서 쪼르르륵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프 따라가면 돼요.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프 따라서 선들을 변화시켜 가면 되는 겁니다. x 이퀄 1에 대응되는 이 지점으로 그래프들을 점점 접근시킨다면은 과연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 x가 1일 때 대응되는 함수 값으로 가까워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극한은 x가 1로 가까워질 때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녀석의 극한은 1 빼기 3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함수가 조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분자 분모에 모두 다 x가 있으니까 요거 유리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분자에 있는 함수를 인수분해 한다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분자 분모를 어떻게 x 더하기 3으로 약분할 수 있겠죠. 즉 함수 fx는 x 빼기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함수 fx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x 빼기 2이고요. 언제? 이거는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 아닐 때의 일입니다. x가 네, 요거 다시 모양을 좀 다시 적을게요. 그래서 함수 fx는 x 빼기 2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x 빼기 2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리함수니까 분모에 있는 것은 절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3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김새, 그래프 모양은 일반적인 유리함수 모양처럼 뭐 특정한 점에 대한 점대칭 모양이 아니라 x 빼기 2라는 이 유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모양과 동일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 x 빼기 2고 정의역에서 마이너스 3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 대응되는 값에 구멍 하나 뿅 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마이너스 3으로의 극한을 구하라. 마이너스 3으로 몰려드는 그래프의 값들은 마이너스 3에 대응되는 곳으로 대응되는 점은 없지만 구멍이 뚫려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대응되는 값들은 과연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전체적으로는 값이 마이너스 5로 가까워진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극한은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리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함수,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종류별로 다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함수 fx는 루트 2x 빼기 1. 무리함수 그래프는 또 오랜만이라 조금 주춤할 수도 있을 텐데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이 인수 안에 괄호 안의 값이 0보다 커야만 0보다 큰 경우에만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정의역으로 다룹니다. 즉 2분의 1,0부터 시작해서 무리함수 그래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리함수, 이차함수 그래프를 y = x 대칭시킨 모양처럼 옆으로 눕힌 모양처럼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요. 그때 1에 대응되는 값 1이란 것은 2분의 1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겠죠. 1에 대응되는 값을 찾아본다면은 마찬가지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접근해오는 모양 어디로 가까워지느냐 그 값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x가 1로 가까워질 때 2x 빼기 1의 극한은 1 x에 1을 대입해서 본 겁니다. 함수값에 가까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해서 계산한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함수 fx가 x분의 2 빼기 3 이거는 유리함수군요.
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음의 방향 3만큼 y꼴 마이너스 3만큼 그래프가 평행이동해 있는 상태, 이런 모양들이 될 겁니다. 이때 x는 어디로 가까워지느냐? 2로 가까워진다는군요. 2 어디 있을까? 2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2에 대하여 왼쪽에서 접근, 오른쪽에서 접근, 그래프 따라 가면 됩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x분의 2에서 3을 뺐다라는 말은 무엇과 같은가? 2분의 2 빼기 3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4개 문제를 풀 결과 여러분이 계산해서 좀 눈치를 챌 수도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그냥 x에 1 대입했고 마이너스 3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죠. 2번만 약간 달랐을 뿐. 함수의 극한도 수열 극한과 마찬가지 기본적으로는 x의 값을 대입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입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값이 실수의 값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른 풀이를 좀 더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본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보고 과연 어떤 점으로 가까워지는가, 가까워지는 점들을 찾고 그 점의 좌표를 함수 값으로부터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FA, 그냥 X에 A를 대입한 FA를 곧바로 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 극한의 값은 함수값과 조금은 관련이 있긴 한데 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지금 풀었던 4개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은 함수값이 극한값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100% 맞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이 극한값이 되기도 하고 이번은 조금 독특한 케이스를 했고요. 이번에 볼 유형은 실수 x가 a로 가까워질 때, 다시 변수 x가 실수 a로 가까워질 때 함수가 발산하기도 한답니다. 그걸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죠. 1번에서 주어진 함수는 유리함수군요.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조금은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그려라는 거지? 먼저 y=x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x 더하기 1이니까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였다. 점근선이 xy축이 아니라 x축과 그리고 x =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된다는 사실 하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상수의 값이 양수니까 새로 생긴 점근선에서 4분면에서 홀수 4분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의 그래프. 자, 이 친구를 전체 제곱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래프 색을 분홍색으로 바꿔볼게요. 제곱한 그래프는 음에 있던 값들은 양수 방향으로, 그리고 양수의 값은 그대로 양수. 물론 값에 절대적인 차이는 발생하긴 합니다.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변하긴 하는데 어차피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홍색까지 그래프를 그리겠고요. 그러면 요 흰색 부분은 일단 없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가 요 분자에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5. 그럼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5를 곱해 준 거니까 음의 값을 곱했다. 양의 함수값들이 전부 음의 함수값으로 쇼로로록 변화하겠군요. 이해되십니까? 양의 값에다가 양수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5라는 음의 값을 곱했기 때문에 함수는 전체적으로 뒤집어진다. 즉 요게 fx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을 구하시오.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으로 가까워질 때 그 그래프는 대응되는 거 따라간다면은 요렇게 아래로, 대응되는 거 따라간다면은 요렇게 아래로 양쪽에서 똑같이 아래로 멘트를 뜯고 저기 지구 반대편까지 갈 것 같죠? 아래로 계속 작아지니까 이 친구의 극한은 얼마다? 음의 무한대라.
음의 무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함수의 극한을 구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함수값을 구하는 작업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것처럼 x에 -1 대입하려고 하면 분모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오죠. 0분의 -5라는 거 존재 안 하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게 제일 깔끔하고 덜 헷갈릴 겁니다. 물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발생하긴 하지만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함수 fx는 절대값 x분의 1,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함수,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 x분의 1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고 x분의 1, x분의 1 여기에 절대값을 취한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대칭해서 올려주면 되겠네요. 음의 값들은 양으로, 양의 값은 양의 그대로, 이런 모양. 자, 이때 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고 하는군요.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의 값은 마찬가지 값 대입해보니까 분모 0, 이거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x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고, 왼쪽에서 접근하는 녀석들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에 접근하는 거 대응되는 값들 보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쭈르륵 상승하는 용이 승천하는 모양 같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입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양의 무한대 발산 또는 음의 무한대 발산만 존재하지 진동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x가 a로 가까워질 때 수렴하는 경우 한번 봤고요. 발산하는 경우 봤습니다. 그럼 남은 경우는 함수 x의 변수가, 함수 fx에서 변수 x가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발산 또는 수렴 여부, 발산 수렴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그래프를 가지고 평생 그래프만 그리면서 이야기할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작업도 할 거고요. 그리고 수열과 달리 함수는 이런 그래프로서 극한을 이야기하는 작업도 좀 다뤄줘야 됩니다. 기하적인 풀이라고도 하는데 그래프에 대한 해석도 잘 해야 되니까 지금의 일련의 풀이 과정들 좀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쫓아오도록 하세요. x제곱 더하기 2라는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x, y축의 위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꼭지점 y좌표는 2, 이렇게 아랫볼록 고물선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자, 이런 그래프에서 양의 무한대 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무한대라는 것은 여기 오른쪽 끝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오른쪽 끝으로 x의 값이 이렇게 녹색 방향으로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때 대응되는 y 값들은 노란색 그래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2의 극한의 경우에는 양의 무한대 발산입니다. 두 번째, 무리함수가 있군요. fx가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x를 한다면은 정의역부터 찾읍시다.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됩니다. 미안요. 크거나 같은 범위네. 마이너스 5 이상. 그렇다면은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도 x, y 원점 똑똑똑똑똑똑똑 잘라서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일 때는 0에 대응이 될 거고요. 그럼 무리함수 그래프니까 위로 치고 빠지느냐 아래로 치고 빠지느냐 둘 중 하나겠죠? 둘 중 하나. 자, 그때 근호의 부호가, 무리식의 부호가 음수니까 항상 음의 값만 가집니다. 그래서 아래로 치고 빠지는 그래프 모양, 요게 y = fx, y는 fx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x가 양의 무한대로 점점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대응되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선생님 그림을 보고 요거 수렴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값은 점점
작아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값은 음의 무한대 발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는 아니에요.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계산은 수열에서의 이야기와 100% 동일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풀이가 가능한 거죠. x에 무한대를 대입해서 무한대 제곱 더하기 2는 무한대니까 양의 무한대 발산, 루트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음의 무한대 발산이다. 이렇게 수열의 극한처럼 그냥 푸셔도 됩니다. 이게 수열 극한과 그리고 함수 극한에서의 공통점에서 생기는 풀이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수렴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어떻게? 무한대 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빼기 1의 절대값은 무한대니까 역시 0으로 수렴하는 것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1번, 4번만 풀고 2번, 3번은 아직 놔뒀어요. 이유는 음의 무한대입니다. 얘네들은 음의 무한대. 수열 극한이라는 것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음의 무한대가 나오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음의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 함수의 극한에서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라면은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풀이의 변형을 합니다.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한 풀이를 진행합니다. 자, 2번, 3번 각 문제에 대하여 해당되는 풀이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2번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x분의 3 빼기 1 포인트가 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은 x를 마이너스 t라 하자. x를 마이너스 t라고 한다면은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t의 값은 어디로 갈까요? x가 점점 음의 무한대로, 값이 음의 무한대로 작아져 간다면은 마이너스 1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마이너스 100이었다, 마이너스 만이었다, 마이너스 109,999만 어쩌고 저쩌고 점점 작아져 간다는 것은 t는 양의 무한대로 커져 간다는 뜻이 됩니다. 고로 주어진 식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가 아니라 t가 양의 무한대로 커져간다. 그리고 x분의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t분의 3 빼기 1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해서 그 극한의 값은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3 0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3번에서도 한 번 더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니까 3 빼기 x제곱분의 1 물론 지금 얘네들은 마찬가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수열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계산의 과정으로 바로 변형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재 풀이에는 그래프를 통해서 극한을 계산하고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함수 극한에서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면은 언제나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합니다. 그렇다면은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t의 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고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t가 양의 무한대로 점점 커져간다. 3-x 대신에 t, 마이너스 t 넣으면은 t 제곱분의 1이죠. 그런 다음에 극한 계산하세요. 3 빼기 0이니까 극한은 3.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은 물론 이 그래프를 또 그려줘야 되는데
x분의 1은 1, 3, 4분면에서 생기는 그래프, x제곱분의 1은 이 3, 4분면의 그래프가 사라지고 2, 4분면으로 대칭되어 올라가겠죠. 전부 다 양수니까. 그리고 음수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면은 그래프는 아래로 x축 대칭되어 아래 방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y축 방향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점근선 x축이라는 점근선이 y = 3으로 상승하고 그래프가 되겠군요. 그렇다면은 x가 음의 무한대일 때 음의 무한대로 점점 작아져 간다면 그래프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모양이 되느냐? 점근선 3이라고 했죠. 그래서 극한값 동일하게 3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 어떤 풀이가 더 빠르고 쉽고 유용한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계산으로 하는 풀이가 훨씬 더 쉽고 빠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함수 극한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좌우 극한, 선생님이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 써왔던 이 좌우 극한이란 개념에 대하여 추가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